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최근 기출보고 및 예상문제풀이 5-3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 즉 무면허 운전금지 위반을 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응시기간의 제한은 몇 년입니까? 하는 거죠. 몇 년이죠?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응시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다. 그러면 5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속도 위반 40km, 시속 40km를 초과해서 60km까지 속도 위반을 했을 때 위반 벌점은 몇 점이냐? 그렇습니다. 네, 40부터 60km/h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 그렇죠. 30점이 되겠습니다. 40km 이하면은 15점이고요. 예, 60km를 초과하면은 60점입니다. 여기서는 40에서 60 사이면은 30점의 벌점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은 예, 이도죠. 이도는 시골의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하는 이런 도로 있습니다. 이게 이도입니다. 이게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지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도는 마을과 마을 간 또는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마을과 연결해주는 이러한 도로, 이건 농어촌 도로정비법상의 도로입니다. 네,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정답은 이도가 되겠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여기 적어놓은 이 도로만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중앙선을 침범했다든가 통행구분 위반했다 또는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했다. 그럴 때 범칙금이 얼마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네, 6만원 또는 7만원인데 여기서는 7만원이라고 답을 해야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갓길, 예, 고속도로 갓길 통행하면 4톤을 초과하는 화물은 7만원,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6만원입니다. 그래서 6만원 또는 7만원인데 4톤을 초과하면 7만원이죠. 6만원이 없기 때문에 4톤 초과라고 봐서 7만원으로 정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차량 신호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색 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 그러면 좌회전하면 되죠. 황색 등화시 차마가 교차로의 일부라도 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를 들어갔는데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빨리 빠져나가야죠.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맞습니다. 황색 등화가 깜빡깜빡 전멸한다. 조심해서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들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면 되십니다. 적색 등화 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진해 정지한 후에 우회전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통을 방해하니까 우회전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죠. 앞에가 적색 등화라 할지라도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가 아닌 것. 이 문제 나오면 꼭 특별검사 이런 게 나오죠. 특별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튜닝, 신규, 정기검사는 있지만 특별검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종류, 신규, 정기, 튜닝, 임시검사도 있습니다. 수리검사. 수리검사는 뭐냐면 전소 처리를 했어요.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살려서 타려고 할 때 이때 바로 수리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검사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특별검사는 없습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군안형, 견인형, 특수용도형은 다 들어가죠. 근데 특수자동차의 유형별에 일반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자동차는 견인차, 군안차, 특수용도용으로 구분되지 일반형은 없습니다.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을 맞게 설명한 것은, 자, 수평 밴드 걸기하고 풀 붙이기가 병용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에 붕괴 방지에 많이 사용한다. 이건 지금 밴드 걸기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치 포장기를 사용해서 플라스틱 필름으로 팔레트 화물에 감는다. 스트레치 방법이죠. 말 그대로 스트레치 방법입니다.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고 시트를 넣는다. 미끄럼 방지 시트 추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풀붙이기와 밴드 걸기를 병용한 것이 바로 수평 밴드 걸기 풀붙이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물의 차량 내 적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 뒤쪽에 싣는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어디다 싣는다고요? 중앙에. 무거운 걸 중앙에 실어야 무게 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무거운 것은 중앙에 싣는다. 뒤쪽에 싣는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정답이 되겠네요. 가벼운 화물이라도 높이 적재하면 안 되겠죠. 차의 동요로 안전이 파괴되기 쉬운 지붕 결박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적재함의 중앙부위에다 싣는다. 운송장 부착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매 건마다 작성해서 화물에 부착합니다. 시급주의 스티커는 박스 모서리에 부착한다. 틀렸죠. 어떻게 부착해야 되나요? 여기에 운송장 있으면 운송장 우측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부착해야겠죠. 주의하라, 시급 주의하라 하는 부분일까요? 근데 모서리에 붙인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밴드가 걸리지 않은 부분에 화물이 튀어나오는 결점이 있다.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에 붕괴 방지에 많이 사용되는 것. 팔레트 위에다가 짐 쌓고 어떻게 하죠? 밴드 걸기 하죠. 팔레트 위에다가 짐 쌓고 무너지지 말라고 거는 게 바로 밴드 걸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팔레트 위에다가 짐 쌓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팔레트 위에다가 짐을 쌓고 거는 방식, 밴드 걸기 방식입니다. 운송 화물의 포장이 부실하거나 불량한 경우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포장이 미비하나 부득이 발송할 경우에, 그렇죠, 면책에 대한 자필 서명을 받아야죠. 책임지지 않겠다. 근데 누구에게 받느냐는 거죠. 수하인에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얘기가 틀렸죠. 누구에게 받아야죠? 그렇죠. 물건 붙이는 송하인에게 받아야죠. 송하인에게. 그래서 수하인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포장이 미비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발송해 올 경우는 누구한테요? 수하인이 아니라 송하인에게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화물의 하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의 무게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아니죠. 적하 순서에 따라서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화물은 한 줄로 높이 쌓아야 한다? 외줄로 높이 쌓다 무너지죠. 안 됩니다. 화물은 종류별로 표시된 쌓는 단수 이상으로 적재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종류가 다른 것을 적재할 경우에는 가벼운 것을 밑에 쌓는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무거운 것을
밑에 쌓아야죠. 무거운 것을 밑에 쌓아요. 그래서 다 틀렸고 맞는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운송장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화물명, 화물 가격, 수하인, 전화번호 다 분명히 적어야죠. 운반비는 아닙니다. 운송회사가 알아서 책정하고 내면 되겠죠. 그래서 운송장에다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운반비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에다가 무엇까지 한다고 그랬죠? 컨설팅에다가 IT 현재의 상황까지 알 수 있는 IT까지 첨가하는 이런 것들이 제4자 물류입니다. 4자 물류. 그래서 제3자 물류보다 범위가 넓은 공급망의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하여 가치를 증식한다. 맞습니다. 하주기업이 물류 활동을 효율히 할 수 있도록 공급망상의 기능 전체나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 단순히 이렇게 대행한 것만 가지고서는 제3자 물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3자 물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자 물류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아웃소싱을 넘어서 물류 컨설팅과 IT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기업의 물류 업무를 완전히 대행하며 물류 네트워크와 리소스를 통합해서 기업의 물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것 정도 돼야 제4자 물류, 4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제3자 물류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류 전략의 실행 구조 및 핵심 영역과 관련하여 공급망 설계 및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전략이 구축되는 단계는 이런 문제는 심도 있는 문제라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딩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실행 구조 그리고 핵심 영역과 관련해서 공급망 설계 이제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는 워딩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감이 올 겁니다. 이것은 구조 설계 단계입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 아닌 것은 내가 자가용으로 쓰고 있던 화물차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부 다 불러서 쓴다. 사업용 트럭을 쓰겠다. 그러면 설비 투자도 필요 없고 인적 투자도 필요 없죠. 있을 때마다 불러서 쓰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수송비가 저렴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운임이 안정화된다. 틀렸습니다.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운임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정답이고요. 수송 능력 및 융통성이 높다. 그렇죠. 이번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고 차량 10대가 와야 됩니다. 부르면 오죠. 그리고 가자는 데까지 갑니다. 주소만 대주고 내비치고 가라 그러면 거기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송 능력과 융통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는요. 운임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임의 안정화가 곤란하다. 직업의 의미 중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경제적, 직업을 가는데 경제적 가치,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여기 찾으면요, 경제적 의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관할 경찰서의 신고 의무를 수행한다. 맞죠? 회사 손실과 직결되는 보상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죠. 기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사고로 인한 행정이나 형사처분을 접수할 때 먼저 임의로 처리하고 회사에는 사후 보고한다. 틀렸죠? 어떠한 경우도 임의 처리는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4번 어떠한 사고로도 임의 처리는 불가하며 맞습니다. 발생 경위를 6호 원칙에 의해서 거짓없이 정확하게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틀린 것은 임의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다음 중 물류 전략의 목표가 아닌 것은 물류 전략의 목표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이 물류 전략의 목표입니다. 아닌 것은 이윤 획득이 되겠죠. 물류 전략은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물류 전략의 실행 구조 과정의 순서로서 맞는 것은 맨 먼저는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략 수립해야겠죠. 그 다음에는요. 설계해야죠. 구조 설계하고. 그 다음에는 각 기능들을 정립하고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 설계, 기능 정립, 그리고 실행의 순서로 나갑니다. 판스프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화물차에다 많이 하죠. 뭐 굵은 버스에도 하지만 화물차에도 많이 하는 것. 내구성이 작다? 틀렸습니다. 아주 오래씁니다. 내구성이 큽니다. 구조가 복잡하다? 아닙니다.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승차감이 나쁘다? 맞습니다. 화물차에 물건이 안정화되는데 많이 목적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쿠션이 좋은 것도 안 좋아요. 승차감은 나쁩니다. 주로 승용차에 사용된다? 아닙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화물차에 사용된다. 그러면 맞는 것은 승차감이 나쁘다. 이것이 맞네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판스프링입니다. 화물차에 달려있는 거 판스프링. 아주 구조 간단하죠? 내구성도 아주 좋습니다. 오래 씁니다. 그래서 내구성 작다 틀렸고 크다. 구조가 복잡하다 틀렸고 구조가 간단하다. 주로 승용차 아니고 화물차. 승차감은 나쁘다. 맞습니다. 타이어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의 중량을 떠받쳐 주죠.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 흡수, 그래서 승차감 좋게 해주죠. 자동차의 진행 방향 전환시켜주죠. 바퀴 풀면 가니까. 핸들의 조종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건 뭡니까 지금? 그렇죠. 파워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 발음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네. 뭐 유압이라든가 또는 전기장치로 쉽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들의 조종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은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지 여기서 타이어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또 나왔네요. 뭐라고 그랬죠? 네. 특별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검사, 정기검사, 신규검사, 그렇죠. 뭐 수리검사 이런 것들은 있죠.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 최소한 몇 미터 전방으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가? 일반 국도나 이런 데서는요, 30m 전방에 켜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깜빡이를 몇 미터 전부터 켜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100m 전방부터 켜야 합니다. 그래서 100m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